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앵두입니다. 오늘은 리듬의 일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리듬의 일부는요, 상대의 부정적 생각을 싹 날려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어두운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품고 있는 어두운 생각에 장단을 맞추듯 리듬을 맞춰주면 저절로 끌려 나온다고 해요. 끌려 나온 생각은 바라보는 순간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된 부분이 있는데요. 뇌에는 저희 생존을 위협했을 때 그 위협을 경고하는 아미그달라가 있다고 해요. 이 아미그달라는 나의 생존에 위협을 받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빨간불을 딱 켜서 제 스스로에게 저희에게 경고를 주는데요. 문제는 이 아미그달라가 굉장히 예민하고 너무나도 내 위주로 나만 생각하는 그런 형태라서 아주 사소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만 않아도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이 부정적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 이런 거 자체는 걱정할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정상이란 얘기고요. 그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억누르면 안 되고요. 그 생각이 그냥 흘러나가도록 두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인데 이제 딸이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겼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 자녀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저는 일단 네 얼굴이 어때서? 예쁜데 왜 그래? 누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못생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존중해줘야지 그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 맞다라고 판단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먼저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전 좀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얘처럼 아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면 이제 대부분 아빠들이 네 얼굴이 어때서 너 너무 예뻐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아이 머릿속에 계속 갇혀 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럴 때 꺼내줘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누구야 네가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네가 많이 속상하구나. 네가 못생겼다고 정말 생각하니? 라고 그 생각을 존중하고 반복해서 꺼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 생각은 리듬에 맞춰서 끌려 나오고 그렇게 꺼내서 바라본 생각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원리가 생각은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에너지 덩어리인데 그 에너지 덩어리가 이렇게 퍼져서 나가게 해줘야지 그 생각을 눌러버리는 순간 이 안에 갇혀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번 실생활에서 계속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의견에, 그 말에 제 생각을, 제 의견을 달기보다는 그 사람 생각 자체를 존중해주는 연습을 계속 하려고 이거 보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어떤 생각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면 주파수가 비슷한 다른 생각이 뒤따라 피어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을 만약에 생각하면 여행을 어디로 가지? 동해가 좋을까 서해가 좋을까? 그럼 거기 가서 잠은 어디서 자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지? 이렇게 여행에 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나 뭐해서 화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제 그것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계속 화나는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물결을 타고 계속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생각만 하면 계속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짜증나는 생각만 하면 계속 짜증나는 생각만 하고 이렇게 물결처럼 생각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좋은 생각만 자꾸 해야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생각을 계속해야 또 좋은 일만 생기겠죠. 이게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처음부터 대화를 풀어나갈 때 상대방이 처음으로 대답하는 게 예스가 되어야 유리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또 여기 예가 나왔어요. 감자튀김으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감자튀김은 먹지 않는 게 좋아. 그만 먹어. 라고 하면 애는 당연히 맛있는데 왜 싫어요? 라고 하겠죠. 근데 똑같은 표현인데 보세요. 감자튀김 맛있지? 라고 하면 당연히 네 라고 하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먼저 유도를 해야 그 대화가 술술 풀린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감자튀김 맛있지? 그럼 네 했을 때 이걸 못 먹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안 떠오르시죠? 여기 사례에서 보면 나도 고소해서 좋아해. 그런데 많이는 안 먹어. 왜 그런지 알고 싶니? 그럼 또 네 하겠죠. 계속 네를 할 수 있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대. 너도 건강하지 않은 건 싫지? 그러면 또 네 하겠죠.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네로 계속 그 대답이 이어나가게 하다 보면 스스로 감자튀김을 많이 먹는 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먹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하게 되겠죠. 이런 원리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시작하면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타게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계속 부정적인 흐름을 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게 상대방의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꺼내고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꺼내서 그 생각의 리듬을 맞춰주면 자동으로 꺼내진 다음에 그 생각이 바로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연습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 이게 원래 사람이 계속 써오던 대화법과 생각법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에 의견을 달기보다는 일단 그 생각을 꺼내주고 그걸 바라보게 한 다음에 긍정적인 흐름이 가게끔 계속 긍정적인 질문으로 유도를 해서 상대방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상대방의 부정적인 생각을 꺼내서 대화가 잘 되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여러분 거절하는 거 어떠세요? 거절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제 주관이 뚜렷한 편인데 그래도 거절은 좀 힘들더라고요.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는 쉬운데 남의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을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또 그 생각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하는 건 그 사람이 마음이 다칠까봐 사실 저도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거절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상대방이 이제 어떤 무리한 요구를 나에게 했을 때 그걸 불쾌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인데요. 뭐 주로 약간 거절하기 힘든 사람들은 뭐 친구나 이렇게 내가 편한 사람보다 좀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직장 상사나 뭐 시누이나 이런 약간 원래도 불편한 사람들의 어떤 저한테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요구에 대한 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일단은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일단 들어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리듬을 맞춰줘서 대화 자체를 호의적으로 풀어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듣고만 있으면 제 안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다 들은 다음에 그 사람 말을 듣고 생각하는 제 마음을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그 사람이 직접 생각하게끔 그냥 질문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우이가 뭐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 신우이 말에 다 리듬을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그 신우이에게 다시 질문을 다시 물으라는 거죠. 그 해결책을 상대방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도 더 객관적인 태도로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해결책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은 물건인데요. 그 생각은 던지는 곳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화가 나면 보통 어떤 분노나 화가 나면 그 화를 상대방에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이제 화가 만약에 나면 그 화를 폭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폭탄을 제가 그 저를 화가 나게 한 사람한테 던지면 그 폭탄을 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됩니다. 근데 그 폭탄을 제 눈으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탄이 상대방 눈에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폭탄을 상대방에게 던지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폭해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가 나. 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화가 나라고 했을 때 그 폭탄을 상대방이 보면 오히려 그 상대방이 더 그 분노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왜 자기가 그런 분노가 생기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그런 해결책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도 생각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대화를 잘 끌어내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의 부정적인 생각을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1장에선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 안의 부정적인 생각을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습만 하면 굉장히 모든 대화를 호의적으로 또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 읽어보면서 사례 보면서 이런 거 많이 생각하면서 실생활에 많이 연습해 보시면서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